요 내용은 제가 한마다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처음에 파종은 일반적으로 두 알 내지 세 알 파종하는데 네 알까지 파종해도 크게 문제 삼지 말아라. 대신 네 알 심었으면은 나중에 웃거름을 한 번 줄 거 한 번 더 줘라 이거예요. 예? 그러면은 수량이 훨씬 많아지는다. 예? 그거에 뽑아내지 마세요. 예?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발화하고, 그 다음에 발화했을 때에 또, 유묘고, 즉, 유묘기 때까지 적어도 우리가 콩에 제대로 발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가지고 80% 이하가 됐을 때는 보식을 하든가 이식을 하든가 재파종을 하든가 결정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유묘기 때 이전에 이제 지나고 나면은 서서히 잡초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잡초 제거는 특히 20cm 미만 있을 때 잡초 제거가 중요하다. 이것이 여러분들 꼭 지켜야 돼요. 콩보다도 잡초 자라는 속도가 워낙 빨라가지고 잡초 제거 시기 놓쳐버리면은 잡초가 너무나 커가지고 광합성을 방해를 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생산성이 형편없고 나중에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직이라든가 광합성 저희 양분 소질 이런 것들을 충분히 유무기 전까지 하고 신장기 때 이때같이 이제 병해충 방제를 하긴 하되 우리가 꽃피기 이전까지는 병해충 방제를 한 번만 해도 돼요. 한 번 내기 두 번.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러고 나서 이제 순지기가 왕창하게 순지기는 키가 너무나 막 웃자란다든가 아니면은 너무나 비료를 많이 줬다든가 너무나 빨리 심었다든가 여러 가지 토양 조건이 약간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광합성 작용을 방해되는 그 시기에 순지기를 해줘야 하는데 이건 필수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꽃이 피는데 이 꽃이 피는 것은 콩은 정해져 있다. 즉 언제냐? 그것은 하지 지나서 한 달 이후부터 꽃이 서서히 피기 시작한다. 그러면 6월 20일에서 7월 20일 이후부터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빠른 것은 7월 22일에서 피기 시작해서 가장 왕성하게 피는 시기는 8월 5일에서 10일 사이에요. 즉 꽃이 피기 시작해서 20일간에 걸쳐가지고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꽃이 계속 펴요. 그래서 대개 그 꽃이 핀 초기에 먼저 피는 그 꼬투리로 형성이 될 가능성이 커요. 나중에 늦게 피는 것들은 일찍 핀 꽃이나 그 꼬투리에 해가지고 양분이 다 빼앗겨가지고 쭉정이가 돼요. 그리고 여물들에도 안 여물고 다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그런 내용 때문에 약간 이 꽃 필 때도 여러 가지 기상 조건이 맞아야 되고 적은, 적습, 광합성장 이런 것이 맞아야 되고 이때에 중요한 것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NK 비료라든가 요소 이런 것들을 단부당 요소 같은 경우는 5kg 주라고 그랬는데 NK를 준다면은 단부당은 우리가 단부가 아니고 여러분들 아마 각 농가가 900평이나 1200평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900평 내기 1200평 될 것 같으면은 NK 비료를 한 포 반 정도 주면 돼요. 2포까지도 상관없어요. 2포 정도까지. 그때에 옷걸음을 한번 주면은 수량이 월등히 많아진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두고 하여간 그런 식으로 앞으로 재배하면 되겠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꼬투리가 형성되죠. 꼬투리 형성돼 가지고 녹격기 가기 전에 양분과 수분을 최고 많이 흡수할 때예요. 이때에 수분이 너무나 많으면은 양분 흡수에 지장이 되지만 수분이 없어도 양분을 흡수가 못 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양분 흡수가 최대가 흡수되니까 이 시기에는 적습, 충분한 양분 공급,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꽃피기 직전까지, 그래서 꼬투리 형성기 때까지. 그래서 꼬투리 형성돼가지고 녹겠고 이전에 다시 비료 한 번을 더 주거나 안 줘도 되고, 아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콩농사의 현장 포장을 보고서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해야 돼요. 그것은. 남의 농가에 비해가지고 내 농 것이, 남보다도 좀 생산성이 떨어지겠다. 그러면 한 번 더 줘도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그리고 녹격기에서 황변계리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과습, 관문, 간품, 이런 기상장애가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녹격기 때도 기상장애를 받으면 이때 기상장애 받음과 동시에 뿌리썩은병이 그때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과습한 상태가 되면. 예? 그리고 온도가 높아버리면은 거기에 또 병해충이 또 득실되고. 그래서
노린재라든가 이런 병해충이 득실될 때는 그때그때 방제를 충분히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이제 황병기 때까지 달아서 납격기 때까지는 일반적으로 성숙기라고 그러는데 꽁잎이 다 떨어지면은 거기다 익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관리를 철저히 잘 해줘야만이 콩알이 제대로 커가지고 수량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그래서 성숙기 지나서 약 2주 지나서 수확을 하는 그 시기가 수확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실천에 옮겨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고, 그러면 자, 처음에 논토양 관리는 어떻게 하냐, 논토양과 비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부터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요. 무엇보다도 콩은 바창물인데 논에서 키운단 말이죠. 그럼 밭에서는 물이 줄줄줄 잘 그때그때 잘 배수가 되는데 논에서는 배수가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배수를 잘 되게 하려면 경사지게 해야 되는데 경사지게를 어느 순간에는 다시 또 병사를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 어떤 방법으로 경사지게 안 하려면 평평하게라도 잘 해줘라. 예? 그래서 균평작업이 철저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균평작업 소홀히 하면은 소홀한 그 지대에 이런 식으로 물이 고이게 됩니다. 예? 물이 고이면은 무조건 물 고이면 결과적으로 처음에 발화가 됐다가도 콩이 점점 키가 적거나 뿌리가 썩은 병 걸려가지고 결과적으로 생일 중기 이후로 되면은 이런 현상으로 수량 감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산소 부족을 해서 뿌리 썩은 병 부진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뿌리 썩은 병 유발해서 생산성이 형편없게 되는데, 아무리 우리가 평평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물이 고이는 데가 있다면은 요런 배수로 관리기가 있어요. 예? 요런 배수로 요걸 갖다가 높은 지대만 갖다가 한번 쭉 타주면 됩니다. 그리고 타주고 매 골마다는 할 필요가 없어요. 높은데 한 줄만 해주고 나머지 옆으로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요 배수 관리 갖다. 그래서 요걸로서 이 배수 관리가 안 해주면 어떤 현상이냐, 이 현상이 돼버려요. 예? 아무리 잘 골랐어도 물이 고이는 편. 키가 작아버리든가 거의 그 식물체가 그냥 고사돼 없어져 버리든가 그래버려요. 키가 작아서 여물어봐야 나중에 수확기 때 다 밑에 땅에 수확이 제대로 안 돼버려요. 키가 작아버리면. 그래서 약간 논고리가 소홀해서는 안 된다. 철저히 논고리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수가 잘 돼야 된다. 예? 가장 중요한 건 배수, 양호. 예? 물이 고이는 곳이 있어가지고 해마다 침수된다. 그럼 거기는 콩을 심지 말아야 돼요. 다른 논에 심으세요. 그래서 콩 재배 알맞은 토양은 여기에 해당되는 이런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수가 양호한 토양에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콩 파종에 앞서서 우리가 해줘야 할 것은 투입하고 석회를 집어넣어 주는 것이 투입을 안 넣는 것보다 월등히 수량이 높아지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 투입을 넣어주면은 여러 가지 양분 보유력이나 수분 보유력이나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투입을 넣으면은 투입유가 넣어줌으로써 토양에서 서서히 분해가 일어나면은 거기서 CO2 이산화탄소 물질을 계속 생성해내요. 그러면 그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 물질인데, 식물은 그 온난화 물질을 갖다가 빨아들여요. 뭐 하기 위해서? 탄소 동화작용에 의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어가지고 그 포도당을 자기가 먹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작용, 토양 중에 있는 물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CO2 가스가 발생을 하는데, 그 CO2 가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산화탄소를 그 포도당을 만드는 데 쓰고, CO2 가스는 발생할 때는 다른 발병할 수 있는 병의 중이 억제가 됩니다. 즉, TV가 들어가면은 다른 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예? 뿌리 썩은 병이라든가 역병균이라든가 이런 병들이 발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TV는 그래서 넣어줘야 돼요. 특히 연작 재변 그런 밭일수록 TV하고 석회는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그거 안 넣어주면 연작 피해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지역에 연작 피해 극복 방안 여러분들 자꾸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중요한 게 TV. 해마다 TV 넣는 거다고. 그 다음에 한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석회에 한 번씩 투입해 두는 거. 그게 연작 피해를 줄 수 있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실천을 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은 아까 병해충 발생량도 최소화하고, TV가 들어가고
논을 깊이 갈아주면은 콩은 직근으로 들어가요, 뿌리가. 그래서 밑에 있는 것까지 충분히 공기가 잘 유통돼 가면서 뿌리 양분이라든가 이래서 뿌리를 통해서 물과 양분을 충분히 흡수해서 콩이 자라는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석희 튜브에 싣고 논을 깊이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석희는 왜 그러냐. 여기 보면은 석희는 우리나라 토양은 일반적으로는 약산성이에요. 그런데 질소 고정균이 가장 살 수 있는 조건은 중성이에요. 그리고 다른 우리가 화학 비료에서 넣어준 비료, 복합 비료를 콩이 잘 흡수해주는 역할을 누가 하냐? 석유가 해줍니다. 왜? 석유를 넣어주면 중성 쪽으로 토양을 기울게 해줘요. 그러면 중성 부분에서 양분을 가장 잘 빨아들이는 겁니다. 질소 고정 활력도 가장 세고, 중성 부분에서. 그래서 이렇게 석유가 들어가주면은 꼬투리가 석유가 준 칼슘 때문에도 세포벽을 단단하게 해서 꼬투리가 안 떨어지기도 하지만은 토양을 중성적으로 만들어줘가지고 양분 흡수를 잘 하기 때문에 그 양분이 흡수가 넉넉하기 때문에 꼬투리가 안 떨어지고 그 콩이 충실하게 잘 여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석유를 그래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석유 넣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기 튜브의 역할, 이 튜브 역할은 여러분이 충분히 잘 이해를 해줘야 돼요. 튜브를 넣기 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비량을 정할 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질소인산 가리가 성분량으로서는 3대 3.4kg만 주면 돼요, 담보당. 그런데 오늘날에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콩비료에서 나오는 비료량은 질소는 여기에 맞게끔 두는데 인산 가리는 대부분의 토양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양으로 다 맞춰져서 지금 콩비료가 그렇게 생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콩비료에서 생산량을 얼마만 넣으라고는 그걸 지켜야 돼요, 비료양으로서는. 여러분들 갖다가 그 분석을 토양 검정을 의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만 주라고 거기서 제시를 해주지만은 단비료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콩 복비료에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콩 복비료 줄 때는 거기에서 제시하는 그 양도 중요하지만은 콩 비료 회사에서 사온 그 비료 포대에 보면은 거기에 담보당 몇 킬로 주라는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실천에 옮기는 것이 양분으로서 넉넉히 공급해주는 하나의 역할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TV의 역할들은 제가 다 여기에 설명드렸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TV하고 화학비료 겸해서 주면은 화학비료 준 것보다도 일반적으로 수량이 14% 이상이 더 높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실험 데이터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TV하고 반드시 넣어서 같이 농사 짓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고, 여기 질소 고정량, 질소가 그 활성화하는 그런 요령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아까 그 콩 전용 비료 있잖아요. 전용 비료면은 A협체, 이건 이제 한 사례로 A협체 풍문 같은 경우인데, 이것은 이제 질소인산 가리의 퍼센테이지예요. 5%, 16%, 15%, 그 다음에 고토가 1%, 붕소가 0.1%인데, 요 비료를 줄 때는 그 포대에 300평에 60 내지 70kg을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세포대 반이에요. 세포대 내기 세포대 반. 여기에 해당량을 여러분 그 토양 상태를 확인해가지고 줘야 되는데, 만일에 비협체, 시협체도 다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여러분들 토양 검정한 결과 여러분들 토양에 인산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인산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20kg가 들어있는 거 있어요. 20%. 이런 회사 것을 선정을 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해요. 예? 인산이 넉넉히 들어있다. 그럴 때는 이런 회사 이런 회사나 요런 회사 이런 거 갖다 넣어도 되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는 뭐냐. 인산은 부족한데 질소 함량이 너무나 많아요, 좀. 근데 8%까지는 괜찮아. 근데 일반적으로 요 사이 어느 지역에서는 법인체에서 자가 생산하는데 특히 그 김제 지역에 그런 지역이 있더라고요. 15%. 예? 질소 인산 가리가 15%, 15대 15대 15. 여기는 5, 16, 15. 그런데 예? 김제 어느 지역에서는 15, 15, 15. 그걸 갖다가 한 포대만 주면 딱 맞아요. 300평에. 예? 그 양을 갖다 계산해 보면. 근데 거기는 2포대씩을 주라고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지역에서 그분들이
권장하는 그 비료 양을 따라가지고 다른 데에서 그대로 옮겼던 그 지역에 가서 보니까 콩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도했던 그 지역에 15짜리를 두 푸대씩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두 푸대 줘도 되냐? 주지 말아라 그랬어요. 한 푸대씩만 주려면은 두 푸대 줄 때는 인삼 가리는 충분히 줘도 된다. 두 푸대 그대로 주었던 그 농가 것은 법인채 걸 제가 반절 나눠가지고 그렇게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반절 나눈 그 포장은 다 도둑돼 버렸어요. 쓰러졌다 이 말이죠. 쓰러져가지고 익다가 말아서 나중에 쓰러져 버리니까 햇빛 못 받아가지고 달렸던 콩이 다 떨어져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잘 실천해 옮겨야 돼요. 우리가 넉넉히 인산 가리는 콩에 재배할 때 충분히 들어가도 되지만은 질소 성분이 2배 이상 들어가 버리면 도복 뛴다 무조건. 콩은 그걸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돼요. 1.5배까지도 괜찮더라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그래서 일단 가장 콩에서 주의하면서 비료를 주의할 것은 질소 성분이다. 왜? 질소는 질소 고정균에 의해 가지고도 흡수돼서 충분히 공급해 주는데 거기다 대고 막 2배, 3배 주는 양이 그렇게 줘버리니까 너무나 여느 게 커는 거예요. 콩이 막 성장에만 염두에 두고 꼬투리 형성이나 알 크기에는 관심을 안 두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콩들은. 그래서 질소 성분은 1.5배 이상은 절대 줘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인삼 가리는 2배, 3배 줘도 준 만큼 수량은 얻어져요. 그런데 너무나 많이 줘버리면 토양 중에 그런 인삼 같은 경우는 축적돼 버려요. 그래서 괜히 양분만 소실되어 버리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2배 이상 줘서는 안 됩니다. 예? 일반적으로. 그래서 아까 일부 지역에서 15대 그걸 2배를 주라는 것은 항상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그 지역이 여러분들 우리나라 최고로 콩 재배에 선두적인 역할을 하는 죽산콩영리화법인 다 알고 계시죠? 그 지역에서 지금 그걸 권장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소개를 안 하다가 지금 하는데 여간 거기에서 비료양 항상 조심해야 돼요. 거기서 권장하는 비료양을. 그래서 이런 걸 준비해주고 특히 여러분들이 이건 이제 콩비료인데 벼용 비료를 썼을 때는 특히 더 조심해야 됩니다. 즉 벼용은 21, 8, 9 이렇게 되면 16호예요. 그게. 예? 질소 인산 가리가 벼 복합비료 16호 같은 경우는 22 질소가 22%고 인산이 8%고 가리가 9%인가 그렇게 들었더라고요. 그것을 똑같이 야네들처럼 3푸대 이상 줬다. 2푸대 이상 줬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보다도 여기 보면은 5내기 8%예요. 질소 성분이. 그렇죠? 근데 22%짜리를 갖다가 2푸대 이상 줘버려봐요. 이것에 몇 배를 주는가? 4배 이상을 줍니다. 4배, 5배. 그래서 그런 때는 벼용을 줄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한 푸대만 줘야 돼요. 300평에. 그리고 인산이나 가리는 염화가리나 용성인비를 별도로 딱 줘야 된다니까요. 거기에 부족한 양을. 그렇게 줘야 안전하게 농동할 수가 있지. 예? 복합비료를 갖다가 벼용 복합비료를 갖다가 2푸대, 3푸대 주면은 나중에 그 지상부 열매는 별로 안 열고 풀농사 짓는 거예요. 풀농사.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라고요. 그래서 전용비료 쓸 때는 이걸 특히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비료 3요소의 역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소 같은 경우는 무조건 성장에만 염두에 두는 그런 것이다. 특히 추비에 주할 시기는 생육이 부진했을 때라든가 습해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화기 때 NK비료 주라는 거 그때 그리고 인삼 같은 경우는 착협수라든가 여기 보면 꼬투리당 알수 숫자를 많게 하는 데에 그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리 같은 경우는 세포 벽을 단단하게 하고 알을 굳게 해주는 거, 그런 역할들이 이 3요소의 역할들이에요. 그래서 역할들을 보고 약간 특히 질소는 조심하고 인산 가리는 넉넉히 주되, 인산도 맞춰야 돼서 인산을 너무나 많이 주면 그대로 토양 중에 고정되어 버리면 이용할 수 없는 불용화 인산으로 바꿔줘 버려요. 그리고 가리 같은 경우도 너무나 많이 줘버리면 육실되어 버려요. 떠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여기 맞춰서 충분히 줘야 되는. 추위를 줄 때 예를 들어 염화가리 같은 경우 묻으면 안 됩니다. 예? 염화가리는 벼고 뭐고 염화가리, 요새 염화가리가 분말로 나와요. 그 분말로 나온 거 아침 있을 때 주워버리면 타버려요. 타. 예? 그거 조심해야 되고, 입상화된 것은 괜찮아요. 예? NK 비료 괜찮습니다. 예?
이파리야 묻어도 다 떨어져요. 땅에 떨어지는 건 다 이상 없어요. 예, NK가 이삭거름이에요. 벼용. 예, 그거 쓰면 됩니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꽃 폈을 때 주든가. 이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꽃 폈을 때 그 시기를 아까 8월 5일에서 10일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때가 가장 꽃이 왕성히 필 때입니다. 8월 5일에서 10일 사이에 한번 주고, 과거 성적에는 요소 비료로, 요소 성분량으로 5kg를 주라고 해서 요소로. 그런데 요소로 5kg씩. 근데 오늘날에는 수많은 농가들이 계속 해보니까 넉넉히 줘도 더 많이 수량을 얻더라.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그것을 좀 개정해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NK로 요소만 주는 것보다도 NK비를 주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콩알을 더 굵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 때문에 NK로 주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한데, 그때 주는 양은 300평당 한 푸대 내기 2푸대까지 주는데 300평당 그것은 내 포장의 생육 상황에 따라 가지고 생육이 좀 저조하단가 그러면은 이 2푸대를 주고, 생육이 너무나 충분하다, 다른 포장보다도 다 낫다, 그렇게 되면은 한 푸대만 줘라 이거예요. 예,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조절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도 그래도 다른 포장보다도 내 포장이 생육이 미약하다 그러면은 그 후로 한 10일 있다가 15일 사이에, 예? 2주 있다가 한 번 주는 거예요. 그 시기가 8월 20일 전후로 그렇게 주면 된다 이 말이죠. 8월 20일에서 25일 사이에. 만일 2번을 준다면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한 번씩만 다 줘요. 2번까지는 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내 상황에, 내 포장의 상황을 봐가지고 그렇게 주면은 준 만큼 수량은 얻어진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양분은 그만큼 수량에 관여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꽃이 진다면 주나요? 네. 꽃이 진 때는 꽃이 필 때 한번 정확히, 그때는 웃거름 주는 시기예요. 벼르고 말까. 꽃 필 때, 꽃이 한창 펴서, 꽃은 언제까지 피는 거니? 때에 따라서는 8월 15일 날까지 핍니다. 예? 어느 시기는. 그래서 가장 평년 기상 같은 경우 5일에서 10일 사이에 꽃이 가장 왕성히 필 때예요. 예? 7월 25일부터 피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20일간에 걸쳐서 꽃 피는 기간이 길다니까요. 그래서 꽃이 폈을 때에 관찰해봐가지고 꼬투리가 형성되기 직전에 주면 돼요. 예? 그러고도 생육이 다른 농가 것보다 좀 약하다, 욕심껏 좀 더 먹어야겠다 하면은 한 번 더 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더 주니까 더 수량이 높아지더라. 근데 다른 교과서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예? 근데 현장에서 제가 지도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그런 결과를 제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재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양제 같은 경우는, 영양제는 다다익선이에요. 많이 주면 많이 준 만큼 수량을 얻어지는데, 영양제 주는 시기는 무엇보다도 9월 25일 전까지 줘야 됩니다. 예? 그 이후로 계속 줘버리면은 수확기가 늦어져요. 수확기가. 요소도 마찬가지예요. 땅에다 비료 주는 것도 늦게 비료 주면은 수확기가 늦어지고 콩이 잘 안 여물어요. 그래서 영양제 주는데, 특히 영양제 줄 때에 9월 25일 날 줄 때도 콩은 어느 정도 여물었는데 막 고온 상태가 지속되더라. 온도가 계속 높아지더라. 그때는 가급적 피해야 됩니다. 예? 즉 고온 상태에 두면은 밤에 그 고온이 계속 유지돼 버리면은 그 영양분이 잘못하면은 병원균의 모기가 될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고온 상태에서는 영양분을 주는데 특히 조심해야 돼요. 예? 그런 상황을 중요하고, 그래서 영양 연면 시비를 하는데 적어도 3번까지 주는, 뭐 어떤 농가는 뭐 5번까지 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5번, 6번까지 주는 농가들이 어느 지역에서 영양제 귀찮게 몇 번 주는 것보다도 비료 한 번은 추비를 더 주는 것이 더 오히려 낫더라, 수량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또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예? 과거에는 영양제로만 그냥 다 줬었어요, 실제 농가에서. 그런데 최근에 들어가지고는 추비를 2번씩을 주더라니까요, 타수하거나 농가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 들은 것이고, 약간 영양제도 충분히 주면 안 준 것보다도 월등히 수량은 높은데 10월달 넘어서까지 영양제를 계속 주면 안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7월 안에 줘야 돼요? 네? 7월 안에? 10월 이전에, 9월 말 25일 이후로는 안 주는 게 좋다 이 말이죠. 영양제도 가급적이면.